여러분, 마늘 제대로 심고 계신 거 맞으세요? 만약 제가 11월에 단 하루, 올바른 날짜를 잘 고르는 것만으로 마늘 3쪽을 캘지, 아니면 새 양동이를 가득 캘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초보 농부들이 감이나 옛 습관에만 의존하다가 왜 해마다 수확량이 들쑥날쑥한지 의아해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달의 기운이 담긴 파종 원력계 세계로 들어가서 굵고 건강하며 알찬 마늘을 얻기 위해 11월 중 정확히 언제 심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밤하늘을 그저 예쁜 풍경으로만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농사 전문가로 보게 될 겁니다. 주변 텃밭 이웃들은 절대 모르는 특급 비법을 공개할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기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체 파종 원력, 보종외리 이란 무엇이며 왜 숙련된 농부들은 이를 그렇게나 존중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할머니들이 믿던 미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물리 현상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달은 그 강력한 중력으로 지구 전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상해 보세요. 모든 식물, 그리고 그 식물을 둘러싼 흙은 수분과 영양분이 가득한 일종의 미니 바다입니다. 달은 이 식물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위상에서는 영양분을 위로 IP 쪽으로 끌어올리고 또 다른 위상에서는 반대로 모든 힘을 뿌리에 집중시킵니다. 이처럼 올바른 달의 위상에 맞춰 마늘을 심는다는 것은 마늘에게 자연으로부터 오는 가장 강력한 시작 에너지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11월은 중요한 경계선 같은 달입니다. 본격적인 혹한이 오기 전에 월동 마늘, 오지 마늘을 심어야 하는 시기죠. 뿌리를 충분히 내리되 싹은 트지 않도록 심을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시기에 파종 원력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실패를 막아주는 보험이며 풍년을 부르는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원력 농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즉 기본 원리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달의 2가지 핵심 주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의 위상 변화, 즉 상망주기 사이노딕 사이클입니다. 이는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로 이어지는 달의 모양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주기는 약 29일 5일 동안 지속되며 주로 식물 내부의 수액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항성주기, 즉 황도 12궁 주기입니다. 달은 3일 동안 황도 12궁 전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고대 점성술사들은 이 각각의 별자리가 불, 땅, 공기, 물 4가지 원소 중 하나와 그에 상응하는 식물의 특정 부위를 관장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땅 원소의 별자리는 뿌리에 이롭고 물 원소는 잎에, 공기 원소는 꽃에, 그리고 불 원소는 열매와 씨앗에 이롭습니다. 원력 농사를 위한 진정한 숙련된 기술은 바로 달의 적절한 위상과 황도 12궁의 적절한 별자리를 조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파종일이 탄생하며 우리가 심을 마늘을 위해 이 날짜들을 함께 계산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11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왜 이 달이 마늘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11월은 월동 작물을 심는 마지막 적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깊게 얼기 약 3, 4주 전에 마늘을 심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마늘 쪽은 지상으로 잎을 내지 않으면서도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합니다. 만약 너무 일찍, 가령 10월이나 따뜻한 가을에 심으면 마늘이 싹을 틔우게 되고
겨울의 혹한기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서 땅이 얼기 시작할 때 심으면 뿌리를 내릴 시간이 부족하여 봄에 연약하게 자라거나 아예 썩어버립니다. 따라서 11월은 마늘을 심기에 최적의 기회이지만 그 시기는 매우 짧고 변덕스럽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할 수 있어서 어제는 풀렸던 땅이 밤사이 서리로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는 농사 달력, 즉 원력, 유해리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 날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이 미래의 작물에게 성공적인 월동을 위한 최대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도록 돕습니다. 이제부터 상현달, 즉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커가는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달은 밤하늘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초승달이 점점 커지면서 활처럼 생긴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향하는 이 기간에는 달의 중력이 강해집니다. 달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하며 식물의 모든 수분과 생명 에너지를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 그리고 앞으로 맺힐 열매 쪽으로 힘껏 끌어올립니다. 즉, 식물의 지상부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텃밭을 가꾸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기는 우리가 잎, 줄기 등 지상부를 수확하는 작물을 심기에 완벽한 이상적인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피채소, 양배추, 각종 쌈채소, 오이, 토마토 같은 작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액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젖목이나 삽목, 꺾꽂이를 할 때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활착률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채소인 마늘을 심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마늘처럼 구근을 키워야 하는 작물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위로 솟구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아래, 즉 튼튼하고 강력한 뿌리나 구근을 형성하는 데 집중되기를 원하니까요. 이 시기에 심은 마늘은 구근이 약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대신 봄이 되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대로 이파 마늘 줄기만 지나치게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핵심 단계인 하현달, 즉 우부바유샤 루나 시기입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알파벳 C를 닮은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죠. 이 시기는 보름달부터 초승달까지 달의 인력이 약해지는 때입니다. 이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식물의 수액과 에너지가 뿌리 쪽 아래로 향합니다. 마치 식물이 숨을 들이마시듯 모든 힘을 땅속에 응축시키는 시기인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현달 기간은 모든 뿌리 채소, 즉 감자, 당근, 비트는 물론이고 우리가 심을 월동 마늘에게는 그야말로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심은 마늘 쪽은 곧바로 모든 에너지를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강한 뿌리망을 형성하며 이는 훗날 크고 단단한 마늘종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또한 하현달에는 전지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 수액의 손실이 적기 때문이죠. 잡초와 해충 방제를 하기에도 적절한데 이 기간에는 이들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세요. 위로 자라는 모든 것, 즉 IP 채소는 상현달에 심고 땅속, 즉 아래로 자라는 모든 것은 하현달에 심습니다. 특히 마늘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신월 월익 신유의 기간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신월 당일과 그 전날, 그리고 다음 날까지 포함하는 약 3일간을 의미합니다. 민간에서는 이 시기를 헤카테의 날들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늘에서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식물의 모든 생명 에너지는 멈추어 뿌리 쪽 근부에 집중된다고 여겨집니다.
식물들은 이때 매우 취약해지며 수액의 이동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식물의 삶에 개입하는 모든 행위, 즉 파종, 이식, 전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흙을 가볍게 고르는 행위조차도 식물에게는 회복하기 힘들 수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신월에 심은 마늘은 땅속에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연약해지기 쉽고 쉽게 썩어버리는 등 병충해에도 취약합니다. 이때는 자연을 위한 절대적인 휴식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정원사 역시 잠시 모든 작업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기구를 들고 텃밭에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며칠을 농사 계획을 짜거나 도구를 정비하고 날을 갈거나 비료를 준비하는 데 활용하세요. 혹은 그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신과 정원 모두가 충분히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세요. 보름달은 달의 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고비입니다. 달의 에너지가 정점에 이르는 때이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는 식물의 지상부가 수액으로 가득 차서 줄기와 잎이 터질 듯 부풀어 오릅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때는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기간입니다. 보름달에 접어든 식물은 초승달 시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취약합니다. 가지치기나 분갈이 과정에서 생긴 작은 상처라도 오랫동안 수액이 흘러나와 감염에 매우 취약한 통로가 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위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 시스템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따라서 보름달에 마늘을 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뿌리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게 자라게 됩니다. 게다가 보름달에는 온갖 해충과 병원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로도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열매나 베리류를 수확하기에는 완벽한 때입니다. 이때 수확한 과일은 가장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초승달과 보름달은 심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일입니다. 이 규칙을 어긴다면 힘들게 키운 미래의 수확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의 위상과 별자리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흙의 원소, 바로 땅의 별자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별자리는 황소자리, 처녀자리, 그리고 염소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들을 하현달이 통과하는 시기가 마늘을 심기에 가장 좋은 때이죠. 이 세 별자리는 특히 비옥하며 식물의 뿌리 발달에 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소자리는 힘과 안정성, 그리고 지구력을 상징합니다. 황소자리에 심은 마늘은 뿌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발화율이 매우 좋습니다. 수확 시에는 크고 고른 마늘 쪽을 얻을 수 있으며 저장성 또한 뛰어납니다. 처녀자리는 꼼꼼함과 질서의 별자리입니다. 잘 발달되면서도 지나치게 퍼지지 않는 효율적인 뿌리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돕고 질병에 강한 작물을 키워냅니다. 염소자리는 끈기와 장수의 별자리입니다. 이 시기에 심은 작물은 추위와 가뭄에 강한 내성을 가지게 되며 수확물의 저장성이 독보적입니다. 염소자리에 심은 마늘은 다음 해 여름까지도 그 품질을 잃지 않고 보관됩니다. 그러니 달력이 황소자리, 처녀자리 혹은 염소자리를 가리키며 하현달이라고 알려줄 때면 다른 일은 모두 미루고 밭으로 달려가세요. 바로 이것이 완벽한 수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흙의 별자리 외에도 아주 생산성이 높은 별자리 그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의 별자리들, 즉 게자리, 정알자리, 그리고 물고기 자리죠. 이 물사인들은 심기에 매우 길한 시기인데요. 특히 잎이 채소에 좋지만 뿌리 채소에도 약간의 주의사항만 있다면 아주 적합합니다. 이 시기에 심으면 수확량이 엄청나고 작물들이 빠르고 힘차게 자라납니다.
물의 별자리 중 가장 다산성이 뛰어난 것은 개자리입니다. 개자리는 아주 즙이 많고 알이 굵은 마늘을 선사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마늘은 저장성이 그리 좋지 못해요.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갈자리는 흙의 별자리 다음으로 마늘을 심기에 가장 길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갈자리는 화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작물의 강한 매운맛, 알싸한 풍미를 더해주고 병충해에 대한 놀라운 저항력을 부여합니다. 정갈자리에 심은 마늘이야말로 우리가 딱 원하는 그 맛과 품질을 갖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는 이중적인 면을 가진 매우 생산적인 별자리입니다. 작황은 매우 좋을 수 있지만 만약 토양의 습기가 과도하면 곰팡이병이나 무름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달이 개자리나 정갈자리에 있는 하현달식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파종하세요. 물고기 자리 역시 괜찮지만 밭의 배수가 잘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늘 심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불의 원소,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와 공기의 원소,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물병자리의 별자리들입니다. 이 별자리들은 땅의 기운이 약하거나 심지어 불모지라고 여겨집니다. 불의 별자리는 열매나 씨앗 형성에 관여하는데요. 이 시기에 마늘을 심으면 마늘은 알뿌리 통을 키우는 대신 모든 에너지를 마늘종 꽃대, 이나 씨앗을 만드는 데 쏟아붓게 됩니다. 특히 사자자리와 물병자리는 황도 12궁 중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불모의 별자리로 꼽힙니다. 이 기간에 심는 작물은 성장이 부실하고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의 별자리는 꽃의 생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에 심은 작물은 뿌리가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달이 이 별자리들에 머물 때 마늘을 심는 행위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약하니 결국 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달이 비록 하강기에 있더라도 사자자리, 양자리, 물병자리,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사수자리를 통과할 때는 파종 작업을 미루십시오. 하루 이틀을 기다리는 것이 나중에 여름 내내 시들시들한 작물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이 지식을 바탕으로 가상의 11월 이상적인 파종 일정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핵심 원칙 자체를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세요. 첫째로, 달의 위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이 이지러지는 기간, 즉 쇠퇴기 하현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한 11월에는 이 기간이 3일 보름달 이후부터 시작하여 17일 초승달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합시다.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작업 구간입니다. 이제 이 작업 구간 내에서 달이 다산의 별자리인 흙, 땅이나 물의 별자리를 통과하는 날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과 6일 달이 황소자리를 지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파종을 위한 완벽한 시기죠. 다음으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달이 정갈자리를 통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역시 훌륭한 날들이며 우리에게 단단하고 매운 마늘을 선사해 줄 겁니다. 반면에 11월 9일과 10일은 달이 사자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달은 이지러지는 중이지만 사자자리는 불모의 별자리이므로 이 날들은 건너뛰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11월 5일, 6일, 그리고 12일, 14일이라는 구체적인 파종 창문 시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날들에는 자연의 모든 기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 수확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실 특정 연도의 달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이제 작업을 피해야 할 날짜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마늘밭 근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정한 가상의 11월에서는 우선 신월 초승달과 만월 보름달 잇드는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름달이 11월 3일이고 초승달이 17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11월 2일, 3일, 4일, 그리고 16일, 17일, 18일은 금지일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식물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간섭이라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달의 위상 단계, 이 적합하더라도 달이 불모의 별자리에 위치하는 날은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는 달이 사자자리에 있는 11월 9일과 10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달이 물병자리에 있는 19일과 2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파종을 하면 뿌리가 약해지고 병충해에 취약해지며 결국 작고 품질이 낮은 수확물을 얻게 됩니다. 만약 금지 기간을 어기고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의 경우 마늘의 성장이 단순히 느려질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겨울을 버티지 못하거나 땅속에서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 이틀 때문에 전체 수확량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인내심을 갖고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심는 날짜를 잘 정하는 것이 성공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올바른 종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크게 월동마늘, 오지마늘과 봄마늘로 나뉩니다. 봄마늘은 보통 봄에 심고 꽃대가 생기지 않으며 나선형으로 배열된 작고 얇은 쪽들이 많습니다. 저장은 잘 되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바로 오지 마늘입니다. 오지 마늘은 보통 가운데 중심대를 중심으로 크고 굵은 쪽이 몇 개만 한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대가 여름이 되면 마늘종, 즉 꽃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지 마늘은 봄 마늘보다 내한성이 강하고 수확량도 더 많습니다. 인기 있고 검증된 품종으로는 저장성이 우수하고 크기가 거대한 류바시아, 키우기 쉽고 믿을 수 있는 포드모스콥스키, 폿모트콥니, 그리고 매운맛이 강하고 병충해에 강한 그리보프스키 유빌레이니, 기리봅스키 유비레이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심을 마늘을 일반 슈퍼마켓에서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마늘은 발화를 막는 약품 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문 원예센터나 신뢰할 수 있는 재배 농가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품종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심기 위한 마늘 쪽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소홀히 하거나 건너뛰지만 이는 병충해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책임으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마늘 크기 선별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마늘통을 낫쪽으로 분리한 다음 심을 용도로는 가장 크고 모양이 고르며 흠집이나 얼룩, 손상이 없는 것들만 골라냅니다. 작거나 이중으로 붙었거나 보기에 병든 것처럼 보이는 마늘 쪽은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소독입니다. 이는 마늘 쪽 표면에 있을 수 있는 곰팡이, 포자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독을 위한 몇 가지 검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늘을 연한 분홍색을 띠는 과망간산칼륨 용액에 30분간 담가둘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금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 1리터당 소금 한 큰술 비율로 섞은 소금물에 20분에서 30분 동안 담가 두세요. 또한 맥심이나 피토스포린 같은 전문 살균제를 사용 설명서, 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담근 후에는 마늘 쪽의 물기를 살짝 말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파종 전 처리는 여러분의 마늘이 건강하고
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마늘 종구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늘이 살게 될 최적의 보금자리인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늘을 심을 장소는 가장 신경 써서 골라야 합니다. 햇볕이 잘 들고 평평하며 특히 봄에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늘은 산성 토양을 싫어합니다. 만약 밭에 쇠뜨기나 질경이가 많이 자란다면 흙이 산성화되었다는 뜻이니 반드시 돌로마이트 석회나 목재를 태운 제목회를 넣어 산도를 중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마늘의 좋은 이어짓기 작물 전장으로는 오이, 호박, 양배추, 콩과 식물처럼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사용했던 작물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파, 감자, 그리고 마늘 자신을 심었던 밭에는 다시 심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병충해와 토양 전염성 질병을 공유하여 연작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밭은 심기 최소 2-3주 전에 미리 준비해야 흙이 충분히 가라앉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밭을 깊게, 적어도 한 삽 깊이로 파 뒤집으면서 잡초의 뿌리를 꼼꼼히 제거해야 합니다. 밭은 약 20cm 높이로 이랑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봄에 땅이 더 빨리 데워지고 녹은 물이 고요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밭이야말로 마늘이 겨울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락한 집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늘은 비옥한 땅을 정말 좋아하는 소문난 식성 좋은 작물입니다. 따라서 밭을 준비할 때 마늘을 위한 올바른 영양식단을 짜주어야 합니다. 가을철 밑거름의 핵심 원칙은 인산 P과 칼륨 K를 최대화하고 질소 N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가을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칫하면 잎이 얼어 식물 자체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인산은 튼튼한 뿌리 발달을 담당하며 칼륨은 냉해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어줘야 할까요? 1제곱미터 1내 피, 당, 잘 썩은 퇴비나 부엽토를 한 통, 약 10리터 넣어줍니다. 절대 생거름, 신선한 가축분뇨를 넣으면 안 됩니다. 생거름은 마늘의 뿌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에 더해 과인산석회 1큰술과 황산칼륨 2큰술을 추가합니다. 화학 비료의 훌륭한 대체 재료는 목재를 태운 재, 즉 목회 무후이가 있습니다. 목재재는 칼륨, 인산, 그리고 다양한 미량 원소가 풍부한 보물창고입니다. 1제곱미터당 1리터 용량의 재를 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비료를 밭 표면에 고르게 뿌린 뒤 다시 한번 깊게 갈아엎거나 쇠스랑으로 흙 속에 잘 섞이도록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영양분은 마늘이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까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늘 심는 날이 왔습니다. 밭도 준비됐고 마늘 쪽도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파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깊이와 강역입니다. 심기에서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 쪽 하나의 높이에 3배 깊이로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5순쯤에서 8쯤의 사이에 깊이가 됩니다. 만약 너무 얕게 심으면 겨울철에 냉해를 입어 얼어 죽을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깊게 심으면 봄에 싹이 땅을 뚫고 나오기 어려워지며 마늘통도 작게 형성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요한 깊이만큼 밭에 골을 내거나 표시 눈금이 있는 전용 막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쪽을 심는 강역, 즉 열간 강역은 10에서 15cm, 그리고 줄 사이의 강역은 20에서 25cm를 유지해 주세요. 공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개체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더 크고 실한 마늘통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늘 쪽은 밑동이 아래로 가도록 고래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힘을 줘서 땅에 꾹꾹 눌러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뿌리가 될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놓은 뒤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파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갈퀴를 사용해 밭 표면을 고르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초보 텃밭지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가을에 심은 마늘에 물을 꼭 줘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날씨와 토양의 습도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핵심 원칙은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밭의 흙이 적당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을이 매우 건조하여 흙이 손에서 푸석푸석하게 부서지는 상태라면 마늘을 심고 난 후에 밭에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물 뿌리개 조리에 샤워 헤드를 이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새지 않게 주되 마늘을 심은 깊이만큼 토양 속까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비가 자주 와서 밭흙이 이미 손에 끈적하게 달라붙을 정도로 습하다면 추가적인 물주기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 과도하게 물이 많으면 마늘 쪽이 썩기 시작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뿌리개를 들기 전에 흙을 손으로 만져 습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마늘이 편안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진흙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을에 내리는 비만으로도 충분한 습도가 유지됩니다. 가을 파종의 마지막 단계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멀칭입니다. 멀칭은 여러분의 마늘에게 덮어주는 겨울철 이불과 같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눈이 오지 않는 추운 겨울철, 심어놓은 작물이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둘째, 겨울철 한파가 풀리는 해빙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여 마늘이 너무 일찍 싹을 틔우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토양의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넷째, 봄이 되면 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멀칭 재료로는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른 낙엽 과실수가 아닌 화렵수 잎이 가장 좋습니다. 집, 토탄, 잘 썩은 퇴비, 그리고 톱밥 등이 있습니다. 단, 톱밥은 요소 용액을 미리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멀칭층은 꽤 두꺼워야 하며 최소 5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멀칭은 파종 직후 바로 하지 않고 첫 서리가 내리고 흙의 윗부분이 살짝 얼어붙는 안정적인 첫 추위가 찾아온 후에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일찍 덮으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멀칭제 안에 쥐가 둥지를 틀고 심어놓은 작물을 모두 파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부적절한 파종 시기입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싹이 났다가 얼어 죽고 너무 늦으면 뿌리를 내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토양 온도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흙이 섭씨 5일 7도까지 식었을 때가 적기입니다. 두 번째, 실순 원령, 달의 주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초승달이나 보름달 혹은 작물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황도, 12궁 시기에 파종하면 식물의 생명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 질이 낮은 파종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고 병든 마늘 쪽이나 심지어 마트에서 산 마늘을 심는 것은 실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실수. 신선한 거름, 생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를 태우고 병충해를 유인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숙성된 유기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실수. 너무 얕은 깊이에 심거나 멀칭 덮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늘이 겨울에 얼어 죽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5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90%의 성공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마늘을 제대로 심었다면 이제 겨울 동안 편히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눈이 녹은 후에는 뭘 해야 할까요? 잠시 미래를 내다봅시다. 봄이 되어 땅이 녹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멀칭 덮개를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땅이 더 빨리 따뜻해지고 어린 새싹에 공기와 빛이 잘 공급될 수 있습니다. 첫 녹색 잎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늘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소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퇴비, 즉 우분을 우려낸 물이나 요소 비료를 희석한 용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추비는 푸른 잎사귀가 왕성하게 자라도록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생육기간 내내 토양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잡초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꾸준한 물 공급이 필요하며 특히 굵은 마늘머리, 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5월과 6월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7월이 되어 마늘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물주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영양분이 마늘 구근으로 집중되도록 마늘종 꽃대를 적절한 시기에 꺾어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며 저희가 다음 영상들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마늘을 성공적으로 심는 일이 단순히 운에 맡기는 복권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과 비법이 있는 과학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증된 농사 기술과 오랜 지혜가 담긴 원력 달력을 함께 활용할 때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달이 기우는 시기에 비옥한 별자리에 위치한 날을 고르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자연의 리듬을 우리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바로 평범한 수확을 기록적인 대풍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비밀 병기인 셈이죠. 이제 여러분은 품종 선택부터 마늘 쪽과 밭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적의 파종 시기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아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맛있는 마늘을 수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봄철 작물 관리 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텃밭이나 정원에서 일하실 때 음력 달력을 활용하시나요? 그 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